그날 오후 시장 골목의 공기는 묘하게 숨가빴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방에서 엇갈리며 분주하게 오갔고 손수레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기름 냄새와가 튀겨낸 전의 고소한 향, 한쪽에서는 막 손질한 채소의 풋내, 그리고 바다에서가 놀라운 생선의 짭조름한 내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코끝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 활기와 소란 속에서 한 외국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낯선 풍경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꼭 쥔 손바닥에서는 땀이 배어나왔고 어깨에 맨 가방끈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내내 환하게 웃던 그의 표정에는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게 시장 골목을 한참 헤매다 그는 좁은 구석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그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이거 맛 좀 보고 가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종이봉투를 펼쳐 그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평범한 한마디가 오래전 고향 부엌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 한순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장면이 포개졌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호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종이 너머로 번져나오는 달콤한 계피향, 겉은 바삭하지만 속에서 끈적하게 흘러나올 설탕 시럽의 촉감까지 모든 감각이 묘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는 멍하니 호떡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서서히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꽉 차오르는 듯했고 그동안 여행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 짧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그를 손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처럼 맞이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한마디의 인사와 작은 호떡 한 장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환영의 방식이라는 것을. 혹시 이 호떡 한 장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외국인이 한국 전통시장을 걷다가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가슴 깊이 울린 경험을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주한 건 단순한 상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정이라는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이름은 마이클 로웬. 캐나다 출신의 41살 역사 교사입니다. 그는 역사책 속에서만 보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울 시내의 주요 박물관과 유적지를 둘러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었죠. 하지만 연수 중 하루, 주최 측이 마련한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 투어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아침만 해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올린 시장은 고향에서 보던 작은 노점 몇 개가 전부였고 길거리에 몇몇 상인이 모여 파는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발을 들인 수원 영동시장은 그의 예상을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색과 소리, 사람들의 웃음, 장바구니가 부딪히는 소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
갑흥정하는 활기찬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틈으로는 갓 튀겨낸 전의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퍼졌고 방금 손질한 생선의 바다내음이 그 냄새와 섞여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낯선 이방인임에도 그 활기 속에서 단 한 번도 경계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처음 오셨나 봐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건다는 건 드문 일이었고 특히 시장처럼 바쁜 장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한복판을 걷던 마이클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집 앞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반달 모양의 송편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이 마치 작은 보석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지만 떡집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 길 왔으니 맛부터 봐야지. 돈은 나중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계산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얼떨결에 송편을 손에 쥐었고 아직 김이 오르는 떡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 속에는 당신을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한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의 골목을 계속 걷다 보니 작은 감동들이 연이어 쌓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큼지막한 생선을 들어 올리며 이건 오늘 아침에 잡은 거야 라며 자랑했고 김치가게 아주머니는 매운맛을 못 먹을까 걱정하며 하얀 백김치를 손수 비닐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맵지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먹으면 돼요. 과일 가게에서는 계산을 마친 뒤 사지도 않은 복숭아 2개를 봉지에 넣어 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더 가져가요. 힘내요. 마이클은 그 모든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이웃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그는 호떡 하나를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에서는 달콤한 설탕 시럽과 계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문득 눈가가 젖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안에는 설탕과 계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 감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수백 년 동안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서로의 안부와 삶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누구든 이웃 대하듯 마음을 전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제활동보다 사람의 온기를 먼저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이후 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가장 인간적인 공간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이 받은 그 따뜻한 한마디와 호떡 한 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시장 투어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든 창틀 너머로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문 옆에 놓여 있었고 손에는 시장에서 산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봉지 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쳐다보다가 시장에서 만난 얼굴들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내가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 된 것 같았다. 그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시장과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가격표와 계산대, 빠른 거래와 짧은 인사로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수원 영동시장은 달랐습니다.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가 없었고 상인들의 말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호떡집 할머니의 웃음과 김치가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며칠 뒤 마이클은 연수 동료 몇 명을 불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곳을 다녀왔어. 너희도 꼭 봐야 해. 그는 눈을 반짝이며 시장 이야기를 꺼냈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마이클의 표정은 이미 익숙한 곳에 돌아온 듯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이끌고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봐, 저 생선가게 아저씨.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바로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면서 보여주셨던 분이야. 아저씨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왔네. 이번엔 친구들이랑 왔구나. 그 한마디에 마이클의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마이클을 알아보고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매운 김치 못 먹는다고 했잖아. 이번에도 백김치 챙겨줄게. 그러더니 종이컵에 잘 익은 백김치를 담아 건네며 친구들에게도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매운 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시원하고 부드러워요. 마이클의 동료들은 한 입 먹고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시장을 떠나기 전 아주머니와 꼭 껴안으며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며 사장님은 이번에도 덤을 잊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라니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러며 손님이 사지도 않은 과일을 봉지에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동료들 중 한 명이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라고 묻자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한국에 왔으니 좋은 기운 받아가야죠. 그날의 시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마이클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느낀 따뜻함이었다면 이번에는 친구들과 나누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낯선 이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국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은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호떡집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먼저 지갑을 꺼내 호떡 값을 건넸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이만큼은 가져가. 다음에 또 와서 그때 더 주면 되잖아. 그 말에 마이클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며 그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내가 받은 이 마음을 꼭 돌려주겠다. 그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골목을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마음속은 전에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 마음에 남을 두 번째 고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가진 독보적인 문화적 힘을 온전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공동체의 온기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무대입니다. 골목마다 스며있는 따뜻한 눈빛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그리고 처음 보는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건네는 한마디 속에는 한 곳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정입니다. 이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며 이웃의 사정을 자신의 일처럼 챙기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이 정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이자 외국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경험의 장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시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이 상거래에만 집중된 곳이라면 한국의 전통시장은 거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풍정 속에도 웃음이 있고 물건을 건네며 덤을 얹어주는 손길에는 당신이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만의 생활문화이자 민족성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힘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차별화되는 이유이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관광지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일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진심은 국경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습니다. 한 번의 미소,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한 장의 호떡 속에 담긴 마음이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잊히지 않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창한 건물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골목 끝 작은 가게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낯선 이를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이웃으로 품는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난 뒤에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그 모든 위대함을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